자, 오늘의 핫투 첫 번째. 채널A의 단독 취재 결과 북한의 외교관 가족이 망명한 것으로 취재가 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채널A의 단독 취재에 따르면 유럽 주재의 북한 외교관이 가족을 데리고 망명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이 안전하게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저희 취재됐습니다. 여권 관계자는 정보당국이 외교관의 망명 동선 배경에 대해서 현재는 조사 중인 단계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들어온 지 매우 초기인 상황으로 해석이 됩니다. 유럽 주재의 북한 외교관이라고 저희가 일단은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김 교수님, 유럽의 어느 지역이다를 저희가 말하는 순간 아직 그 유럽에 남아있는 우리 외교관 가족들과 관련된 분들의 신변이 위험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체적으로 언급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유럽에 있는 외교관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또 망명했다라는 것은 오랜만에 들리는 북한 외교관의 망명 소식입니다. 그렇죠. 지금 북한 사정이 너무 안 좋고요. 일단 탈북 자체가 꽉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매년 한 1,000명씩 들어오던 탈북민들이 지금 코로나 이후로는 거의 두 자리 이렇게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교관 같은 경우는 태영호, 조성길 대사대리 이후에는 잠잠했잖아요. 그렇죠. 사실 탈북이라는 게 북한의 정권 입장에서는 굉장히 북한 정권에 먹칠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탈북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 때는 국경 근처에 진입만 해도 사살하라는 명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탈북을 엄금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고위 엘리트직의 외교관이 한국으로 망명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북한 정권이 얼마나 지금 취약하고 엘리트조차도 망명을 꿈꿀 정도로 상당히 상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서는 굉장히 엄청나게 단속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 정말 엄혹한 그 단속을 뚫고 이렇게 이제 한국 쪽으로 망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2019년이 아마 외교관 망명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북한 대사대리가 대한민국으로 망명한 것 이후에는 2019년이니까 20년, 21년, 22년, 23년간 북한 외교관의 망명길에 지금 다 막혀 있었던 상황이었고 북한이 김정은이 계속해서 이 경고를 하면서 꽉 막고 있었는데 이번에 유럽 주재 외교관 가족이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는 것은 실로 반가운 소식이고요. 여기에 더해져서 러시아에 있는 북한 영사관 가족 2명이 실종이 됐습니다. 그런데 외교가에서는 이 역시 탈북으로 의심된다라는 추정이 나옵니다. 지난 4일 블라디보스토크 북한의 총영사관 직원 중에 부인과 아들이 실종됐다라는 실종 전단이 나왔습니다. 총영사관에서 택시 탑승 후에 연락이 끊겼다. 행방불명하다라는 겁니다. 아들과 어머니가 현재 실종 중인 거고요. 북한입니다. 북한 총영사관 직원, 현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는데 한 보도에 따르면 엄마와 아들뿐만 아니라 남편, 그러니까 아버지도 북한의 외교관이죠. 총영사관 소속의 북한 외교관도 함께 지금 가족과 이동 중인 건 아니냐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탈북으로 보이는데요. 자, 모자뿐만 아니라 외교관까지도 같이 일가족이 탈북하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보도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중국 출국 또는 한국 망명을 목표로 삼았을 수 있다라는 보도도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자, 사실은 무사히 일단은 러시아 땅을 탈출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로 보여요, 전재 의원님. 그리고 나서 제3국길이나 혹은 대한민국길을 모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상당히 지금 긴박한 상황으로 보여요, 러시아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실종이 이제 됐다고 하는데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안 밝혀져 있는 상태라 이제 이분들이 정말 러시아를 떠나서 지금 제3국에 있는 건지 아니면은 어떤 신변에 이상이 생긴 건지 사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 우리나라 지금 국민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우리나라 정부에서 그것을 지금 밝힐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예, 아마 그런 면에서 우리 정보 당국도 발빠르게 지금 움직이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분들이
대한민국으로 오기 위해서 예. 이런 실종 상태에 있다고 하면 빨리 신병을 대한민국에서 확보를 해서 안전하게 어떠한 그런 그 통로를 통해서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김충현 교수님, 지금 러시아에서 실종된 이 외교관의 아내와 아들, 혹여 더 나아가서 그 외교관까지 잠적 중이거나 탈북 중이라면 뭐 제3국도 좋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으로 오라라고 좀 권유를 하고 싶네요. 그렇죠. 그리고 탈북민들이 그 뭐 제3국을 갈 수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한국행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한국만큼 탈북민에게 많은 그 혜택과 정착 지원을 해주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외교관이니까, 가족이니까. 그렇죠. 그냥 보통의 탈북민도 그럴진데 외교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북한 정부에 대한 많은 정보들도 가지고 있고 굉장히 예.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혜택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이제 외교관 같은 경우에도 뭐 제3국행을 모색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한국을 택하지 않을까. 그래야 또 본인도 여기 와서 정착함에 있어서 제3국보다는 훨씬 더 많은 혜택들을 누릴 수도 있고 또 우리 정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중요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행을 선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유럽에 있는 저희들이 취재한 외교관 가족 그리고 러시아에서도 지금 현재 실종된 상황이다. 다시 한번 해외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이 술렁술렁일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외교관들이 이제 뭐 보기에는 그럴듯할지 모르겠지만 북한 외교관들이 그 외국에서 굉장히 힘들게 지내거든요. 왜냐하면 북한 정권이 항상 그 외화벌이를 요구해요. 외교관들에게. 그래서 본인들이 굉장히 그 타이틀 자체는 외교관이지만 사실상 그 외화벌이 충당을 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힘들게 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 어쨌든 자유롭게 이런저런 정보들을 접하다 보면 바깥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 수 있고 그런데 북한 사회가 얼마나 폐쇄적인지를 더 대비돼서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북한 사회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또 나의 후대를 위해서 이게 맞는 판단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할 수 있고 이런 사건이 터지면 나도 뭔가 한국 혹은 제3국으로 망명을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외교가 자체가 술렁거리고 그만큼 또 북한 당국에서는 엄청나게 단속을 강화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일가족이 움직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부디 바라기는 북한의 감시와 추적을 피해서 안전한 곳에 안전하게 머무시기를 바라보겠습니다. 자, 우리 정부가 새로운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간했습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어제 국가안보 전략서를 발간했습니다. 문 정권의 종전선언 추진이 삭제됐습니다. 그리고 북핵 위협과 한미일 협력 확대 방안이 강조됐습니다. 김정은은 정권 안정에만 주력한다. 북한 도발 감행하면 강력히 응징하겠다. 라는 문구도 추진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정은의 직책이 생략됐고 김정은의 이름만 거론이 됐습니다.